장동혁은 전환길 관심 없습니다. 장동혁은 자기 체급을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봤을 때 조국당에도 입당이 가능해요. 지금 좀 이상해서 그렇지. 지금 당장 막 뭐 보스탄 얘기하고 막 그거 이런 얘기다 설득력 있어. 맞아. 이상하잖아요. 아니 뭔가 이렇게 맞는 말 같아. 예, 이해되시죠? 이해가 된장말이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가 돼. 예. 장동혁은 개인적으로 안 와봐. 네.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이 그날 된장말이 계산했을 수 있어. 가서 미리 계산 성결제 해놓고 그럴 수도 대표님 있네. 드십시오. 이 정도로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자, 장동혁. 네. 장동혁 대표 이제 어제 그저께 대표 되고 나서 이제 일성이 굉장히 뭐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등등 하다가 이제 약간 좌표 조절되고 있어요. 0점 조절. 좌표 조절. 예. 약간 수그러 들더라고. 맞아요. 네, 당장 조경태 탈당시키고 갔더니 네. 이 변화 예상했어요? 저 예상은 했는데 네. 너무 그래도 메시지가 좀 완결성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결성이 없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다 제가 보좌를 해봤잖아요. 네. 장동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일 겁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종의 전략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략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뭐 전당대회 출마를 해. 그럼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옹립하려고 하는 한 6명 정도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각자 나름대로 장기가 있어가지고 너는 메시지, 너는 전략, 너는 어디 가서 정복해 오는 거, 너는 조직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그 전략 단위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들은 당직을 거의 맡지 않아요. 그 중에 뭐 뒤에서 사무총장 정도는 맡을 수가 있지만 거의 이제 대표하고 자주 만나면서 뭐 단톡방이나 텔방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준단 말이에요. 일종의 싱크탱크죠.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동혁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가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내가 듣기로는 장동혁 후보 시절부터 자기 보좌 직원 9명 빼놓고 5명이 추가돼 있었어요. 5명. 없어요. 없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 그것은 처음부터 될지 몰랐다는 거고 그렇죠. 또 지금 사무총장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1.5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정점식 사무총장한테 한 번 더 해줘. 그러니까 나 싫어. 네, 했다는 던졌죠. 거 아니야. 네. 그만큼 이게 국회의원들은 다 나름대로 동네 대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가서 고개 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노영희 변호사 아까 그 사과 인정이 안 되니까 사과 안 하시잖아요. 야, 이 사과 인정했다니까 자꾸 남의 사과를. 겉으로도 정정식을 피곤해서 내려온다 그래. 근데 사실은 싫은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나 진짜 사과했어요. 조금 결이 다른데 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은 지금 예민하게 메시지를 지금 상의할 어떤 사람이 브레인들이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팔팔이 안 된다. 없어요. 봤어요. 옆에 보면은 뭐 김민수 정도. 지금 왔더만. 김민수 정도. 그리고 뭐 오른쪽 돌리면 우재준 정도 있는데 아 저기네 하고 그러면은 전환기 대통령 계속 텔레그램 온다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된 메시지를 낼 수가 없고 더 중요한 한마디로 네. 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습니다 했어. 왜?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으니까 끌어내리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더불어 독재당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무슨 뭐 개혁을 했어? 더불어 독재당이라고 써놨더라. 여기 우리가 무슨 개혁을 했냐고. 그러니까요. 뭐를? 지금 이제 80일 좀 넘었는데 뭘 끌어내려.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거는 그치. 무조건 총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최소한의 공감 능력. 그래서 이제 우회를 좀 돌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전환기일에 조정을 당하겠죠. 네. 아니 저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장동혁 대표가 됐을 때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실 김문수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그렇죠. 대부분. 일단 장동혁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왜냐? 그 사람은 너무 유연하다. 유연하다. 이게 좋은 말로 유연하다인 그쵸. 거고 너무 이렇게 잘 자기가 바뀌고 표변하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안 느끼고 전혀 인지부조화를 안 느끼는 진짜 훌륭한 마인드다. 유연하다 못해 제가 볼때 뼈가 없어요. 뼈가 없어. 척추동물이 뱀 아니에요. 같아. 뱀 막 굴러다니면서. 찢어도 다시 붙는. 이게 꼬리를 잘라도 다시 살아난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대표가 되려고 전환기로 손잡으면서 사람들에게 강성 메시지를 던지지만 금방 또 그쵸.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바꿀 거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뻔뻔하게 대통령한테 내가 너랑 왜 만나냐 이렇게 막 뻔뻔하게 나오다가 1대1이만 생각해볼게 막 이따위로 말하니까 좀 웃겼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보니까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구나 이 생각 내가 했지. 근데 그 말이 일단은- 맞죠, 근데. 일단은 궁금한 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귀국하기 전부터 네.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장동혁 쪽에 네.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여야 네네. 지도자 이제 회담을 제안했는데 네. 제안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오퍼를 먼저 넣었거든요. 아 저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최근 근래에 있어서 가장 큰 저는 외교 행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국가적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태로운 어떤 불평등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회담을 끝냈기 때문에 전 당연히 대통령이 들어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 지도자들에게 또 요청할 건 요청하고 협조를 당부할 건 하고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아니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장동혁 대표에게도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통합하겠다라는 시그널에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보수 정당의 대통령들은 상당히 옹졸합니다. 옹졸하죠. 왜 옹졸하냐? 옛날에 윤석열도 보세요. 대통령 때도 그쵸. 막 이재명 대표 그쵸. 인정도 안 하고 맞아, 뭐 맞아. 피해자 어쩌고저쩌고 네. 쓰려고 네.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축하남 보냈냐 안 보냈냐. 맞아. 뭐 난 이런 가지고도 거야. 진짜 치사반스하게. 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 과거에 대통령들이 어땠는지 안 보낸 사례가 있었는지. 오. 난 윤석열이 처음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더만. 아 그래요? 2008년도에 이명박이 정세균 대표한테 안 보냈어요. 아 축하를. 그 축하단을. 저쪽은 주로 그러는구나. 2015년도에 박근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보냈어? 야당 대표한테 안 보냈어. 아. 그리고 2022년도에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게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3명만 안 보낸 거야. 근데 공교롭게 다. 그들에게 축하단을 못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됐어. 그러네요. 오. 훌륭하네, 네. 진짜. 그런 게 왜 그러면 오퍼를 넣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게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내 편이 아니어도 내가 끌어안는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보복하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당신을 품는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그 동안에 이제 그 태도를 보였잖아요. 사실 제가 공천 때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아 우리 대통령이 공천 때 뭘 어쨌다 그러는 네, 거야. 알겠습니다. 아니 벌써 작년 내가 일- 보기엔 공천도 뭐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왜냐면은 사실 뭐 비명 행사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기자들이 그렇게 쓴 것이고 실제 안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가- 당시에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알겠어요. 이거는 뭐 그. 아니 이거 딱 한마디로 할게. 네.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체득화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그 저는 품는데. 사실 뭐 저 같으면은 그렇게 막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막 그 얘기 안 그렇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사실 없고 음. 나 같으면 솔직히 조금 저 사람을 안절부절 못하게도 만들고 아. 내지는 좀 약간 전략을 좀 세워가지고 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막 함부로 딱딱 인정 안 할 거야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서 뭔가 좀 솔직히 장난도 좀 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 정무의 일환이죠. 예, 저는 정무적이진 않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괜히 쓸데없이 힘 빼고 상대방 안절부절 못하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통 크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제 내지는 자신감 이런 게 지금 여기에 지금 묻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길을 좀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길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그죠. 강공 모드로 갔잖아요. 악수도 안 하겠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가 더 몇 개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뭐 얼마나 떨어질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추세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추세가 좋지 않은 n분의 1의 하나가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신인 당대표가 어쨌든 우리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비상식적인 사람이지만 연체동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로운 당대표가 됐는데 너무 몰아세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 대표 회동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둘이 손을 잡게 해주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정청래 당대표가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세상에 정무글인데 네. 저는 제가 시나리오 하나 짜볼까요? 네. 저는 어떤 소설을 썼냐면 확실한 거는 두 분 의견에 동의하고 뭐 통이 크고 정직하고 그것도 맞는데 저는 이 대통령이 보면 볼수록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해석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1번 이게 먼저 제안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억셉트하거나 안 받거나. 네, 이게 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리젝트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산해서 지금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바둑으로만 한 세수를 내다봐서 장동혁은 응한다고 본 거예요. 네. 왜? 아까 말씀하신 연체동물이거든. 장동혁은 네. 전환길 관심 없습니다. 장동혁은 자기 체급을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제가 봤을 때 조국 당에도 입당이 가능해요. 지금 좀 이상해서 그렇지. 지금 당장 막 뭐 보스탄 얘기하고 막 극우 이런 얘기하다 설득력 있어. 맞아. 이상하잖아요. 아니 뭔가 이렇게 맞는 말 같아. 예, 이해되시죠? 예. 이해가 된장말이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가 돼. 예. 아, 조국 나오는 날 같이. 장동혁은 개인적으로 안 와봐. 예.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이 그날 된장말이 계산했을 수 있어. 예. 가서 미리 계산 성결제 해놓고 그럴 수도 대표님 있네. 드십시오. 어. 이 정도로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실제로 네. 사석에서 이제 만나봐도 옛날 국회 이제 파견 판사 나왔을 왔을 때. 때도 네. 보면은 뭐 그렇고. 제가 장동혁 네. 몇 번 만나봤거든요. 네. 어때요? 네. 어때요? 아니 뭐 무슨 전환길 뭐 말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환길 무슨 부정선거 뭐 윤석열 인권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맞아. 술을 잘 마시고 그 사람은 사실은 그거야. 술도 잘 마시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 사람을 권력의 화신이라고 해요. 권력이 하시네요. 권력욕이 엄청 네. 강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기회를 가리지 않고 눈치를 싹 봐가지고 그죠. 딱 미리 가 있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은 그런 거는 전혀 자기에게 타격이 오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맞춰가지고 얘가 움직일 거라고 계산을 해서 얘를 당연하죠. 이용하는 것 뿐인데 역시. 실제 장동혁이 사실은 전환기를 이용했다고도 봐요. 정확히 하시니까 네. 지금 전환길이는 체스 게임을 두고 있는 거고 장동혁은 바둑을 두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 본인이 바둑을 둔다고 하고 저쪽이 오목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 상을 엎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그 청구서는 해결해야 된다. 아무리 연체동물이라도 그렇죠. 이 발목은 잡힌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요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읽은 거예요. 장동혁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미안한데 장동혁 의원이 우리 여의도판에서는 알지. 일반 사람 아무도 듣고 자면 몰라. 장동혁 누군지도 몰라. 맞아. 이번에 보면 막 손가락질한 거, 저 사람이구나, 손가락질이구나. 이렇게 이 정도 인식하는 거예요. 요거 이름 인식하는 거 있죠. 지금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임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딱 회동 한번 하잖아요. 그때부터 인지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쟤 누구야? 그럼. 한동훈 아니었어? 머리숱이 많아졌나?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맞아. 거지. 진짜 몰라요. 한동훈 따라다니던 애인데 그럴 네.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정치가 부메랑인데 요즘 부메랑의 주기가 빨리 들어와. 윤석열이 키운 한동훈, 그렇죠. 한동훈이 키운 장동혁. 근데 그 장동혁은 한동훈을 몰아내려 해. 그렇죠. 얼마 재밌어. 한동훈 그러니까 진짜 네. 배신자들이 성공한다는 걸 또 깨닫게 되네. 악당 전성 시대. 봐봐 윤석열이 배신자의 정말 네. 최고봉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통수 치고 어. 윤석열의 통수를 친 한동훈, 한동훈의 통수를 친 장동혁. 장동혁. 장동혁의 통수를 누가 칠까요? 강사필 가서 쳐요. 김민수? 김민수가 칠 수 있어. 아니 김민수가 칠 칠 수 수 있어. 있어. 지금 진짜 김민수 씨의 태도를 보면 네. 옛날에 내가 김민수 씨랑 방송을 몇 번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 태도하고도 지금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졌죠. 와 좀 너무 느물느물한 느낌이 좀 왜냐면 나는 거야. 이제 지금 장동혁이 전환기를 정리를 할 때는 정리할 타임이 그쵸. 그때는 김민수가 캐스팅 보트예요. 아. 김민수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세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김민수가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지도부 와해?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그럴 수 있죠. 김민수 전 대변인 지금 네. 최고위원이죠. 네, 최고예요. 그분은 내가 보기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샥샥 돌아가지는 않는 느낌이 좀 나요. 왜냐면 이 수를 지금 읽히고 있잖아 그죠? 강성들에게. 다 익혀요. 얼마 전에도 찌라시가 돌았는데 네. 한동훈이가 기자들한테 그 뭐 11월에 분당될 수 있다고 그런 찌라시가 신당 한번 돌았죠. 근데 이제 아니라고 뭐 부인하죠. 본인은 부인하고 했는데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분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쫓겨나서.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분당을 분당 겪어봤잖아요. 나 분당 되죠. 왜 되냐? 나는 좀 어렵다고 자, 보는데. 그 문제를 내볼게요. 1번 분당에 된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문제. 1번 힘이 두 세력 간의 힘이 비등비등할 때 분당이 된다. 2번 한쪽이 월등하게 제압을 할 때 분당이 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게 원래 답은 1번 같이 생겼는데 2번인가 봐.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하겠지. 저런 식으로 답을 맞히면 안 되는데. 제가 사법고 시청. 역시 심리학과. 네. 역시 심리학과.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때 민법의 대리인도 몰랐는데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대리인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민법 맞아, 80점. 맞아. 나는 본인과 대리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순간 내가 딱 네. 깨달아가지고 진짜 1차 근데 시험에 엄청 좋은 이런 점수 사람이 줬지. 별로 그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중요한 그때 거는 되게 중요한 상대 거. 심리 이게 출제자의 심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왜 냈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과거의 그렇죠, 정당사를 그렇죠. 보면 두 계파가 세력이 비둥비둥하면 절대 분당 안 합니다. 그렇죠. 계속 쭉 갑니다.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가 돼요. 음. 근데 한쪽 세력이 월등하게 한쪽을 제압을 해버리면 그때는 분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분당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음. 첫 번째는 총대 메고 나갈 깃발 들고 갈 사람이 있어야 돼.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그렇죠. 깃발 들 사람은 있어. 대선 주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아 그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나머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배지를 달로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희한해. 비례대표. 아니야. 응? 배지를 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배지 절대 못 달아. 아,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야. 장동혁 체제에서. 네, 장로 지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당은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조건 뭐예요? 세 번째 조건이 적어놨어. 적어왔는데 기억이 안 나. 제 얘기하죠. 세 개를 말씀하시면 세 개를 사람들 말씀하셔야지. 딱 보통 힘의 두 개만 균형. 두 개만 말하면 되거든. 지도자가 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 아. 그리고 이제 배지. 배지. 네, 배지를 달 수 있다 없다. 이제 그 세 가지거든요. 오, 예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 다만 네. 지금 다음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라는 것이 그쵸. 조금 이제 변수 있긴 한데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근데 나는 솔직히 안 좀 된다. 그렇게 안 생각해. 왜냐하면 한동훈은 밖에 나가서 깃발 들고 외칠 사람이 아니다. 음. 그 사람은 되게 온실속의 화초처럼 누군가가 깔아주는 판에서만 좀 움직이는 사람이지 제가 나가서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민주당이 도와줘야 돼요. 교섭단체 완화시켜줘야 돼. 연속으로. 두 번째 네. 밑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 따르는 사람이 없어. 아, 지금 이 그쵸. 사람을 따라가지고 누구 당장 하나 장동혁도 나갔잖아. 다 개피봐. 왜냐면 네. 누구 하나 지금 제대로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네. 김근식 떨어졌잖아요. 아. 최고위원조차도 못 되는. 맞아요. 그 김근식이 원래 더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인데 김근식 떨어진 걸 보면 정말 힘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맞아요. 이제 제일 옆에서 붙어 있는 사람 중에 신지호 전 사무총장하고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인데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내가 보기에 좀 있으면 국회의원에서 징계당할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렇잖아. 네. 왜냐면 해당의 패널. 한동훈을 징계 못하니까 김종혁 전 최고를 이제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신지호나 김종혁 같은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는 데다 이제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겠어요. 게다가 대중적으로 그러면 뭔가 좀 힘을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돈이 좀 들어와야지 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또 아무것도 거기에 없잖아. 또 제가 추가 옵션 드릴게요. 당원 게시판. 당원집안 사건 터지면 당원 게시판 큰일 나요. 터지면은 얘네들 안 나가기 어려울 걸. 거기에 당원집안 터지면 말한 대로. 그래서 네. 내가 오늘 또 국민의힘의 이게 분위기를 좀 봤잖아. 아. 당원 게시판 얘기 꺼내지 말아라. 네. 이 분위기야 또. 아.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자제시키자. 우리가 얘기해줘야지. 이 분위기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줘야지. 아니 얼마나 그 장동혁계가 우리한테 고마워하겠어. 네. 자기들이 말하기 그렇잖아. 네. 김민수 빼고 말 안 하잖아. 그죠. 그냥 우리가 얘기해줘야지. 그죠.